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로스비 파동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기상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종관파동이라는 대상체입니다. 종관파동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종관기상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바로 일기도상에서 표현되는 어떤 파동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관기상학을 할 때 일기도상의 고저기압 형태들이 파동의 한 형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 파동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중위도 저기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하나의 저기압입니다. 그 온대저기압은 사실은 우리가 파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스비 파동의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도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고저기압들이 로스비 파동이구나. 그렇다면 로스비 파동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수학적으로 로스비 파동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종관기상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스비 파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파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진동이라는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진동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공간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하로 혹은 좌우로 한 점에서 주기적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죠. 일례로 진자라든지 용수철 운동, 전부 진동의 한 형태입니다. 그럼 이 진동은 사인, 코사인의 삼각함수로 그 운동이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물체를 수학적으로 기술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y = a sin 오메가 t라는 형태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메가는 기본적으로 t분의 2파이라고 정의가 되는 값입니다. 하나의 상수죠. 그리고 이 상수는 t는 주기라는 녀석입니다. 주기가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기라는 건 용수철이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한 사이클을 주기라고 하죠. 한 사이클을 마치는 데까지, 정확하게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고, 그것을 주기라고 하면 이 용수철 운동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y라고 할 때, 이 y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식은 y = a sin 오메가 t. 여기서 오메가는 바로 각진동수라고 하고요. 이것은 t분의 2파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t는 주기라고 하는 양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기 말고 각진동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기의 역수인 진동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쓰는데요. F는 진동수죠. 진동수는 단순히 주기의 역수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렇게 진동이 존재하는가는 이걸 한 바퀴, 한 사이클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역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라고 F라고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동, 사인, 코사인을 다룰 때는 T가 무엇인지, F가 무엇인지, 오메가가 무엇인지, 이 셋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기본적으로 t분의 2파이라는 사실, 그래서 F와 오메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맺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A라는 것은 이 진폭을 의미하죠. Y가 최대한 이렇게
수축되거나 늘어났을 때 갈 수 있는 변이의 폭을 A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Y = sin 오메가 T라는 수식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이 용수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와 진동수가 진동수의 개념이 진동을 이해하는데 바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용수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 진동수가 루트 n분의 k가 된다는 것을 일반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파동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동은 무엇이냐? 파동은 우리가 진동을 정의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간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진동은 공간적인 이러한 어떤 전파가 아니라 하나의 장소에 고정이 돼 있고 그것이 상하, 좌우, 평균적인 중심점의 위치는 절대 진동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파동은 어떻죠? 매질이 있을 때 어떤 파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금 이 부분을 마루고 이 부분을 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루와 골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이 상하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파도에 따라서 이 진동이 공간적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동의 공간적인 확장을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여러분들이 파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마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시간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할 때 마루와 골은 일정한 속도로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마루가 진행하는 속도를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걸 하나의 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위상속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페이지 스피드. 마루의 페이지냐, 골의 페이지냐. 이 마루가 특정 페이지가 움직이는 속도라고 해서 위상속도라고 하고 기호는 C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파동의 성질을 생각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요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공 자체가 움직이나요? 공 자체는 움직이긴 하지만 상하로만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지 않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즉, 파동이라는 것은 진동의 공간적인 전파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공이라든지 물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 유체 자체가 공간적으로 위치를 이동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파동은 그 자체로 마루와 골, 위상은 이동하지만 유체 자체는 한 군데에서 진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대저기압에 해당되는 로스비파를 다룰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게 마루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마루와 마루의 사이에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요 폭을 진폭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마루와 골, 이 마루가 한번 한 공간을 고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주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파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진동의 측면과 어떤 공간적인 전파의 측면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람다, 이 개념을 모두 복합적으로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기라는 개념 T, 파장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 파장의 역수는 파수. 여기서 이제 진동수, 파수. 우리가 보통 역학을 다룰 때는 F라는 개념,
t분의 1 이런 개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함수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기본적으로 2파이니까 각진동수 그리고 웨이브 넘버라는 파수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이것은 2파이를 꼭 분자에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공간적인 단위 거리당 몇 개의 파장이 들어가냐는 K를 사용해서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의 의미, 람다의 의미, K의 의미, 오메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파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기억하셔야 파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가는 위상 속도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위상 속도는 아주 쉽습니다. 속도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를 t로 나누면 위상 속도가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파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모든 임의의 파동은 이런 형태로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y equal a sin kx c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수식 자체는 파동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수식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y equal a sin kx ct를 한번 풀어보면 기본적으로 요 k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말씀드렸죠. 람다분의 2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식을 이해를 할 때 먼저 t equal 0인 상황을 가정하면 훨씬 쉽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y equal a sin 람다분의 2파이 t equal 0를 가정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냥. 그럼 이것은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t일 때라고 아니죠. 한 바퀴 이렇게 완전히 이동한 상태는 지금 여기 표현은 돼 있지 않은데 이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t equal t가 되겠죠. 지금 시간이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y equal a sin 람다분의 2파이 x니까 x가 0일 때, x가 람다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게 x라고 하면 0일 때 사인이 0였다가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요 거리가 람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 상태 요런 분포를 지니게 되겠죠. 요게 y고요. x축, y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람다분의 2파이 x-ct인 경우를 고려를 하면 이것은 이 모양 자체를 어떻습니까? 평행이동시키는 것이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t가 증가할수록 파동은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이동하겠죠. 그죠? x-ct. 그래서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속도가 c인데요. 자, c는 t분의 람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k 곱하기 c가 얼마가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봅시다. K는 람다분의 2파이고요. C는 T분의 람다니까 이렇게 하면 람다가 날아가죠? 그러면 T분의 2파이가 되겠죠? T분의 2파이 뭐죠? 는 오메가죠. KC는 결국 오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KC 이꼴 오메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풀었으면 a sin kx 마이너스 kct가 되죠. 이꼴 a sin kx 마이너스 kc가 뭐라고요? 오메가라 그랬죠. 오메가 t가 됩니다. 그죠?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 상에서의 어떤 진동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파동의 본질이 결국은 시간과 시공간 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디스터번스의 형태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로스비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할 이 로스비파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 종관기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반복해서 학습을 하여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해 주시면 뒤에 나오는 챕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파동을 배운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스비파를 공부하기 위해서 선수학습을 좀 했는데요. 자,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늘 일기도상 500헥토파스칼 차트에서 보는 이런 꾸불꾸불한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 패턴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패턴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스비 파동이 되겠습니다. 이 로스비 파동이니까 이것은 파동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 만족하는 그러한 파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파동을 표현할 때 우리가 A sin kx-c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로스비 파동도 이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비 파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수납 로스비 파동과 경합 로스비 파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비 파동이라 그러면 수납 로스비 파동인데요. 종관기상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파동은 이러한 경합 로스비 파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대기의 로스비 파동은 수납에 가까워지고요. 규모가 작아져서 종관 규모 한 3,000에서 6,000km 정도 되는 이러한 파동들은 남북 방향 온도 경도에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이 경합 로스비 파동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구별을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단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일기도상의 어떤 패턴들이 전부 로스비 파동의 한 형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스비 파동이 경합 로스비파, 특히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있을 때 이러한 꾸불꾸불한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도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회전수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수조를 가운데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주고요. 바깥쪽을 열선을 통해서 가열해주게 되면 중간에서 편서풍 파동이 형성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경합 로스비 파동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 회전 원통을 계속 돌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조 안쪽을 차갑게 만들어주고 수조 바깥쪽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 회전을 통해서 지구의 회전 효과를 주게 되면 근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날씨를 지배하는 이동성 고저기압이 형성된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실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보조 슬라이드에 요 실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편서풍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제가 간략히 소개해 놓은 보조 실험 장치가 보조 슬라이드가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보조 자료를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실험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파동이 형성되는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회전 수조 실험에서 이쪽을 굉장히 뜨겁게 가열을 하고 극지역을 지금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굉장히 차갑게 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동 형태가 지금 형성되는 걸 보이시죠? 이게 송진가루를 뿌려가지고 물에서 잘 드러나도록 하면 이 파동이 형성돼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지구는 반시계 방향인데 이 회전 수조 장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 대기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러한 파동들이 본질적으로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뜨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서풍 파동이 생겨서 계속 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 대기에서 그래서 경합 로스비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회전 수조 실험과 비슷한 어떤 파동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이러한
로스비파가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로스비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납 로스비파와 경합 로스비파. 경합 로스비파는 뒤에서 우리가 경합 불안정을 다루면서 그리고 준지균 방정식을 유도하고 다루면서 또 배우겠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수납 로스비파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납 로스비파가 지니는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스비파가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그리고 수납 로스비파에 많이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납 소용돌이 방정식에서 수납 로스비파를 실제로 한번 수학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비파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볼티시티 지난 시간에 배운 와도 보존 방정식의 수학적인 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걸 풀면 반드시 로스비파의 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와도 방정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것이 무슨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도 될 수도 있고 수납 볼티시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형태에서 간단한 형태로 와도 보존이 또 규모 분석을 통해서 또 간단화시킬 수도 있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상태에서는 수납 소용돌이이기 때문에 수납 소용돌이 보존 방정식에서 어떻게 로스비파가 유도가 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핵심은 로스비파는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로스비파 그러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게 로스비파는 그냥 본질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종광기상학을 할 때 기본적인 로스비파를 이해할 때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로스비파의 속성이기 때문에 즉 쉽죠. 로스비파는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아무런 외력이 없으면 서쪽으로 근본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왜 그러면 서쪽으로 움직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이 수납 소용돌이 방정식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A sin kx-ct 파동에 대한 솔루션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로스비파의 근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Z기류,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도 U를 지닌 가장 간단한 로스비파를 얻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중위도에는 Z기류가 불고 있죠. 그 Z기류가 부는 그 상황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상수인 U, 이게 30m/s 좋고요. 20m/s 좋고요. 그건 우리가 넣기 나름이고요. 이 Z기류에 어떤 얹혀진 하나의 로스비 파동, 사인 형태의 파동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때 이 사인 형태의 파동이 지금 남북 방향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위고도장이 분포되어 있다고 지오 포텐셜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지오 포텐셜이 돼 있다고 하면 이 간격이 남북 방향으로는 지금 등 간격이기 때문에 라운드 Y, 라운드 U, 파샬 U, 파샬 Y 지균 적인 미분을 하면 이것은 제로가 되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U 이꼴 U 플러스 이건 Z기류고요. 제로. 어떤 섭동이 다시 쓰겠습니다. U는 파동에서 Z기류에 얹혀진 사인 형태의 파동이니까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V 플러스 이거는 서로 미인 필드를 의미하는데요. Z기류만 가정하니까 V 이꼴 제로라서 그냥 V 이꼴 V 프라임을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U 이꼴 U를 가정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간단한 단순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U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건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임의의 U 윈드는 이 간격이 남북 방향으로 지위고도장이 등 간격이라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U는 U고 V는 V'이라서 파동 솔루션은 요 V'에 대한 부분만 구하면 나오기 때문에 요 V' 여기서 프라임 생각해서 V라고 하면요. 요 V를 파동 솔루션으로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그냥 뭐 사인이라도 괜찮고 코사인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사인 kx-ct, k 이꼴 L분의 2파이니까요. 한 파장이 L인 이러한 파동의 형태의 솔루션을 가정해서 방정식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방정식은 뭐였죠? 우리는 무슨 방정식에 넣어줘야 되죠? 바로 수납 와도 방정식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이 솔루션을 수납 와도 방정식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V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 수납 방정식은 다시 쓰면 dt분의 d, z 플러스 f 이꼴 제로인데, 그러면 z를 알아야 되니까 z는 앞에서 우리가 소용돌이도는 파샬 v, 파샬 x 마이너스 파샬 u, 파샬 y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샬 u, 파샬 y는 앞에 정의에 따라서 제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로고요. 파샬 v, 파샬 x만 알면 볼티시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v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를 구했고 f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죠. f는 그냥 단순히 2오메가 사인 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른 미분을 해주게 되면 df dt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산수니까 지금 z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는 거죠. 결국 dz dt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dz dt가 여기서는 dt d 요게 제로니까 파샬 v 파샬 x가 되겠죠. 그죠? 파샬 v 파샬 x는 요 값인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L분의 2파이 안에 있는 요 값 자체를 뭐 라지 x 등으로 치환을 해서 x로 먼저 미분을 하고 요 x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유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여기서 잠시 df dt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봐야 되겠는데요. df dt는 제가 앞에서 볼티시티, 소용돌이도, 행성와도 챕터 공부할 때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f는 기본적으로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t, x, z로 미분한 양은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다 미분하면 다 사라지고 v 방향, y 방향 이류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v df dy가 되고요. 여기서 v df dy는 베타 v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베타라는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이 베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베타가 결국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타는 남북 방향 행성 와도 경도가 되겠죠. 그레디언트 y 방향으로 미분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행성 와도가 남북 방향으로 크게 변하는지 라는 게 바로 베타고요. 이 베타라는 게 우리 그 로스비 파동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이 베타 때문에 앞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스비 파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독특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파동에도 존재하지 않는 로스비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항상 서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df dt는 지금 단계에서는 베타 v로 정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요 앞에 식에다가 df dt 대신에 베타 v를 넣고 요 식을 함께 정리를 하면 자, 궁극적으로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한번 다들 강의를 잠시 멈추고 각자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코사인 V0 코사인 L분의 2파이 X-CT
V0 코사인 L분의 2파 X-CT. 이 부분은 두 항의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제로니까 공통적인 부분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걸 소멸시키면 결국 남는 건 베타 마이너스 L분의 2파이 제곱 U 마이너스 C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소거를 하고, 요거를 양변을, 2파이 제곱분의 L을 베타 쪽으로 붙이기 위해서 나눠주면, 이 식이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얻게 되고요. 이 식을 얻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파동에서는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왜 dispersion relationship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 설명하지 않고요. 어쨌든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산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동을 다룰 때 파동의 성질을 이해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파동이 만족해야 할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죠. 파동은 쉽게 말해서 이 방정식의 선형적인 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파동 형태의 해를 그냥 이 방정식에다가 집어넣고요. 이 방정식 집어넣어서 쭉쭉쭉쭉 전개를 해왔죠, 우리가. 하면 결국엔 굉장히 간단한 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형태, 수납 와도 방정식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솔루션이든지 간에 만족해야 할 분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모든 해들은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드디어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이 C에 대해서 얻게 되는데, 이게 로스비 파의 평균류에 대한 위상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류에 대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가정하기를 Z기류 U를 가정했죠. 어떤 평균류 U. 이것은 파동이 아닙니다. Z기류는 여기서 지금 주변에 이렇게 흐르는 바람이고요. 이게 파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얹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을 얹어 놓으면 Z기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건 파동 현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평균 U지 파동은 아닙니다. 파동은 그 위에 얹혀진 사인 형태의 어떤 파동, 로스비 파동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위상 속도를 따질 때는 평균류에 대한 위상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류의 U라는 건 평균류에 대한 평균류의 속도고요. 평균류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상 속도는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만약에 평균류가 제로라고 하면 지금 이 식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0보다 클 수 없죠. 무슨 말이냐면 위상 속도가 평균류가 만약에 없다면 항상 음수다. 무슨 말이죠? 위상 속도가 음수다라는 말은 항상 서쪽으로 이동한다. 네, 그렇습니다. 베타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항상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로스비 파동은 평균류에 대해서 반드시 서쪽으로만 이동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스비파의 전파 이론입니다. 자, 위상 속도는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하였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제가 V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이걸 그냥 지오 포텐셜에 대해서 똑같이 파동 솔루션을 가지고 유도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V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 뿐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변수를 사용하든 간에 이 관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위상 속도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상충되는 효과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위상 속도는 만약에 Z기류가 크면 클수록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Z기류에 의한 와도 이류는 파동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행성 와도의 이류,
파동을 서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한다. 시키려고 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파장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L이 뭐죠? 바로 람다죠. 파장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크죠. 그리고 파동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균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큰 파동일수록 지구 회전에 민감하고 이는 횡성와도 이류에 민감하기 때문이고요. 큰 파동일수록 어떻다? 더욱더 서쪽으로 이동하고 평균류의 효과에 덜 민감하다. 그죠? 작은 파동일수록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평균류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수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평균류가 없다고 할 때 왜 이것이 서쪽으로 이동해야만 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수학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베타 효과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똑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자, 평균류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근데 지금 평균류는 제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저기압이 고위도에 있으니까 유체 이동 방향은 직윤 방정식의 풍을 우리가 구해보면 저기압을 왼쪽에 끼고 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체의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바람은 이렇게 불더라도 파동은 로스비 파동이면 당연히 서쪽으로 분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제가 그 이유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은 자, 여러분 한번 F의 분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람이 여기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성분이 강하죠. 여기서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성분이 강하죠. 즉, 상층 고래 서쪽에서는 북풍이 분다. 그죠?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이요. 상층 고래 동쪽에서는 남풍의 바람이 분다. 그죠? 그러면 평균류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래 서쪽은 북풍이 불기 때문에 이 북풍이 분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F가 커지죠. 그죠? F가 커지는데 F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F가 더 작아지죠. 그러면 DT분의 D 제타 플러스 F에서 F가 작아지면 제타는 커져야 된다. 왜냐? 보존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죠? F가 작아지면 제타는 커져야 된다. 제타가 커진다는 말은 뭐죠? 저기압이 발달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기압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저기압이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우변에 스트레칭 텀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와도는 생기려면 어딘가에서 높은 와도가 이동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죠? 여기 있는 트러프가, 여기 있는 골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불기 때문에 F가 작은 값에서 커지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타는 어떻습니까? 작아져야 되죠. 제타가 작아지려면 이 와도 방정식은 보존 방정식이고 소스 텀, 스트레칭 텀이 없기 때문에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와도가 강한 녀석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류하고 무관하게 와도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파동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스비 파동의 원리고요. 자, 이 로스비 파동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죠? 위도에 따른 F의 변화, 베타 이펙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제가 매틀랩을 코딩을 해서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아까 요 수식이 있죠. C는 U 마이너스 4파이 제곱 마이너스 베타 L 제곱 요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평균류가 제로고요. 파장이 6,000km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종관 기상학에서 다루는 파동인데, 실제 종관 기상을 다루는 대기에서는 평균류가 존재하죠. Z기류가 존재하죠. 그러나 만약에 Z기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과연 종관 기상학에서의 이동성 고저기압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지오 포텐셜 하이트고요. 이것은 와도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 플러스, 고기압일 때 마이너스 와도죠.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로스비 파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쪽으로밖에 이동 못합니다. 그죠? 이론과 일치합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는 지금 평균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장은 같고요. 평균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평균류의 효과에 의해서 파동 자체도 지금 평균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파로 변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자,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 아시겠죠? 이것은 비록 로스비 파동이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평균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관찰하고 있는 파동의 어떤 형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기도를 딱 보면 서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은 없죠. 모두 동쪽으로 이동하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죠. 그것은 바로 편서풍 파동의 Z기류에 우리 파동들이 얹혀져 있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파장을 이 상황에서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균류는 같고요. 평균류는 20m/s로 같은데 여기서 파장만 뻥튀기를 했습니다. 12,000km. 그랬을 때 로스비, 수납 로스비 방정식은 어떤 솔루션을 주느냐 하면 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파장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이 다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평균류를 극복하고 파장이 길어져서 다시 이제 로스비 파동 본연의 방향인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로스비 파동이 왜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기도상에서는 왜 이동성 고저기압들은 항상 동쪽으로 이동하는지, 경우에 따라서 라지 스케일 대규모 파동들은 정체하기도 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제대로 학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기도를 보시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